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할 당시 강압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것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관련해서 법사위 소속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을 개정해야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신동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신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전에 그 한명숙 총리 수사팀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을 하고 이 인권부가 예. 사본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에 넘긴 것을 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추장관은 이걸 감찰부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걸 그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했는데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와 또 하나는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절차상으로는 어제 추장관도 저희 이제 업무부에서 얘기했지만 그 절차상에 여러 가지 편법과 무리가 좀 따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안은 과연 이게 감찰 사안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 증인을 강요당한 그 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인지 음. 이걸 살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진정 본인들의 진정 내용은 말하자면 그 검찰의 강압에 의한 이중 강요 의혹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권이 침해됐냐 아니냐 문제도 물론 부차적인 문제이고 네. 저는 말하자면 그 검찰의 입장보다는 이건 감찰 무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이중 강요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진정 사실인지 아닌지 좀 혐의 내용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조사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할 건지 아니면 또 정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감찰부는 수사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이 더 커진다면 저는 이걸 중앙지검에 이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감찰부에서 검찰이 그 인권감독관실로 이관시킨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의원님, 뭐, 근데 네, 예, 말씀 예,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 예, 예, 한마디로 감찰부에 이미 배당이 됐어요. 그리고 한 예, 달 예. 정도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래서 대검의 사건 번호까지 붙어 있었던 수사팀 진정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재배당을 했을까요? 그 이런 의혹, 뭐 그 불편한 시선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요. 대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한 10년 전에 발생된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징계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건 감찰부서 속안이 아니라 이건 인권 침해 진정 사건으로 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논리에는 상당히 저는 억측과 또 편법과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음. 제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 중에 한 분이 네. 이게 모 부장검사인데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말하자면 지난 1월 검찰 인사를 두고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이 이 검사를 대검에 남겨뒀으면 좋겠다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그럴 네네. 만큼 저는 측근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윤 총장이 진상조사를 맡긴 서울중앙지검의 모 인권감독관은 2006년에서 7년까지 대검 중수부 당시에 이제 검찰연구관이었던 유 총장과 함께 일했던 분이에요. 네, 당시에. 예,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윤 총장의 측근들이 이 문제를 조사할 의지가 있겠느냐, 이런 네. 또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다시 말해서 이게 감찰 무마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어제 그 법사위에서 김재나 의원께서 강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다른 이중 교사로부터 편지가 보니까 네. 이게 중앙지검 조사는 인권조사관실 조사는 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는 경우 응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한모 씨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오늘 또 추미애 장관이 뭐
15년 만에 말하자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권까지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간의 충돌도 있지만 사실 그 내부의 감찰부의 독립을 요구하는 지금 감찰부의 그 수사를 해왔던 분이 이 판사 출신으로 알고 예,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 검찰총장과 감찰부가 또 붙는 양상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대검의 중수부장이라든지 감찰부장 등 주요 보직은 총장의 측근들로 채워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조직 자체가 말하자면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상명하복 질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검찰총장과 감찰부 의견이 대립할 그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총장 측근이 아니라 판사 출신을 아예 그냥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인 그 한동수 감찰부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고요. 네. 저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인 감찰부장을 맡긴 만큼 뭐 현재 마찰은 저는 뭐 나름대로 검찰 내부에 네네.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또, 네. 예. 의원님 그 검찰청법이 사실 핵심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법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검찰정법이요. 네네.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대검 훈령을 보면요. 네. 하위법이죠. 훈령을 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4조를 보면 감찰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총장의 사전 허가는 불필요하고 또 감찰 사건 관련해서는 개시와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는 감찰부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훈령은 돼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건과 관련해서 대검에서는 그 상위법인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해서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근거에서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검 훈령과 상위법인 검찰청법이 말하자면 충돌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의 제19 감싸기는 계속 반복될 거다 이렇게 봐서 저는 이게 아예 감찰부장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말하자면 뭐 검찰총장의 업무 총괄해서 감찰 업무는 제외한다든지 이런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네. 구체적인 문구와 관련해서는 좀 국제법제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발의를 이제 하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개정까지 또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의원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